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예술 창작 활동 재고를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2021년 코로나19 예술로 기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팬데믹 시대 민간극장의 변화와 생존, 그 2년간의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이니까) 벌써 7년 차로 접어들었고 2022년이면 8년이 되는 공간입니다. 공연 예술을 하는 단체라면 모두 바라고 있는 꿈의 공간, 바로 공연을 하며 관객을 만날 수 있는 극장이지요. 소개합니다. 바로 이곳이 살판 마을극장입니다. 저희가 있는 바로 이 공간 살판 마을극장이죠. 살판 마을극장은 살판 단원들과 그리고 살판 회원들, 살판을 후원하는 회원님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또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만든 공간인 만큼 당시 대표였던 하창범 예술감독님과 그리고 한비의 원윤정 회원님, 그리고 한마당의 구순덕 회원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박수. 박수. 예. 자, 먼저 예술감독님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91년에 창단한 풍물구패 살판, 92년도에 창단 공연을 보고 93년도에 입단을 해서 지금까지 살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을 꽤 하다가 대표직을 한 15년 정도 하다가 지금은 살판에서 예술감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저는 2003년부터 이 살판에서 한비라는 이름으로 회원으로서 또 회원 동아리로서 그 단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뭐 회장도 하고 또 지금은 또 일반 회원으로 지금까지 여기에 몸 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저도 하는 거죠? 예. 안녕하세요. 저 한마당 회원으로 있었던 고순덕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2000년도에 그 살판 안에 회원반으로 한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지금 벌써 몇 년이죠? 20년이 넘었죠. 저는 이제 회장직으로는 2011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한마당의 고순덕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태까지 자기소개를 하셨고 한마당이나 한비나 살판과 함께 이렇게 긴 세월을 같이 살아왔는데, 특히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2000년대 초에 만들었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함께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중간에 2015년에 저쪽에서 그 드림마트 지하에 있을 때 네네. 그 워낙 그 위에 원룸이고 하다 보니까 소음 민원에 시들려서 힘들게 있다가 공간을 새롭게 이전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서 2015년에 알아본 공간이 바로 지금 이 자리죠. 그쵸. 그때 기억나십니까? 2015년? 아유, 기억나죠. 여기 그거 어떻게 여기를 알게 되셨나요? 감독님 어떻게 알게 됐죠 그때? 감독님이 처음 여기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여기 관리소장으로 계시는 분하고 안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20년 넘게 알고 있었는데 혜태프라자 지하 2층에 좀 넓은 공간이 있다. 한번 와서 봐라. 와서 봤을 때는 그 당시만 해도 너무 지저분하고 막 노숙자들 자고 있고 막 이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들어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사실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리고 평수가 한 150평 정도 넘는다고 해서 뭐 완전히 다 쓸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리던 꿈 중에 하나가 대표하면서 단원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살판만의 극장, 소극장을 만들어야겠다는 게 꿈이었어요. 다행히도 좀 소개를 잘 받아서 10년이라는 기간보다 헐 짧게 5년 만에 이곳에 살판 마을극장을 차리게 됐죠. 만들게 된 계기는
일단 그렇게 되었어요. 그 네. 이후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그 여기 한번 와보셨었나요? 그때 왜 그- 와봤죠? 왜냐면 굉장히 관심사였죠. 왜냐면 넓은 극장이 생긴다는 자체가 저희한테는 너무나 깜짝 놀란 뉴스였거든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완전 여기가 아무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저분하고 오가는 사람들이 무슨 잠깐 어디 갈 때 잠깐 숨었다 가고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숨었다 갔다고요? 네네 어디 음침한데 가기 전에 옷도 갈아입고 하는 곳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대표님이 이렇게 막 환하게 어떻게 해준 거죠? 대표님이 해준 건가요? 아닙니다. 그때 와보셨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장소가 있으니까 회원들도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다 와서 구경을 했죠. 그때는 정말 그냥 콘크리트, 바닥 콘크리트, 벽 콘크리트, 그런 다음에 뭐 시커먼, 거기에 이제 좀 냄새도 좀 많이 안 좋고 뭐 약간 우범지대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딱 여기는 그 천장도 그 석고보드가 전부 다 썩어갖고 맞아요. 전부 그 위에 그 배선들이 다 노출이 돼 있었고 네. 막 물도 떨어지고 네네네. 그리고 노숙자분들이 막 그 박스 깔고 막 주무시고 네. 주무시기만 하느냐 생리 현상도 그냥 아무 데서나 맞아요. 해결하시고 조명도 엄청 음침했고요. 네. 그리고 성인 게임장 바로 이 그 우리 극장 자리가 성인 게임장이었었죠. 손님도 별로 없는 그런 성인 게임장. 그러니까 완전히 그 슬럼화되어 있었던 그 뭐랄까 망가진 공간 아니면은 뭐 버려진 공간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이었었죠. 그래서 오히려 살판에서 이 공간을 만들고자 했을 때 좋은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았었나. 저희가 만들고자 했을 때 이 전체를 벽과 천장을 전부 다 싹 털어갖고 새로 이렇게 만들기 맞아요.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일을 했죠. 예. 처음에 여기 왔었을 적에는 여기가 흡연 장소였잖아요. 다. 지하 상가에서도 여기 상가분들도 들어와서 다 여기 들어와서 그렇죠. 담배 피고. 맞아. 네, 맞아. 이제 지하 상가분들도 너무너무 좋아하죠. 이렇게 저희랑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통로가 연결이 되면서 지하 상가 분들만 좋아하시겠습니까? 혜태프라자 사람들이 제일 맞아. 좋아합니다. 혜태프라자가 제일 먼저 좋아했을 거. 혜태프라자가 의정부 최초의 랜드마크 아닙니까? 스카이라운지 19층. 그런데 지하상가와 연결된 지하 2층 바로 이 공간이 그렇게 엄청 안 좋은 공간이었으니 이게 이렇게 깔끔하게 변화가 되면서 엘리베이터 이용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지고 이 공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때 당시 우리 하청범 대표님 그때 당시 대표님께서도 뭔가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재원 마련이라든가 이렇게 그 공간을 많이 옮겨 다녔었지만은 단원들이 다 직접 막 그 공사를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그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공사를 진행했으니까요. 아무래도 재원도 정말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 억대 재원을 마련을 해야 했었고 예. 재원 마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공간을 만드는 게 처음에 98년 겨울에 한 석 달간 공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9년 초겨울에 문을 열었고 그때가 30평 지하 30평이었고 또 회원분들이 많이 늘어나시고 또 연습실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러면 조금만 좀 넓혀보자 했던 게 드림마트 지하. 거기가 100평이죠. 그때만 해도 100평이었고 그 당시에 한마당 우리 회장님으로 계셨던 신익재 회장님,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그분이 또 자재랑 이런 것들도 많이 또 구입을 해서 주셔서 공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셨고 또한 우리 회원분들도 각출해가지고 100평의 공간에서 2개의 연습실 그리고 사무실까지 지냈었어요. 그래서 뭐 그닥 나쁜 환경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공연이라는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예술의 전당 소극장이든 대극장이든 한번 빌려서 쓰게 되면 최소 뭐 150에서 200 그 당시만 해도 살판이 그렇게 넉넉한 살림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소망은 살판 단원들이 편안하게 공연할 수 있는 언제든지
그래서 소극장을 꼭 마련을 해야겠다라는 꿈이 있었고요. 이 150평 공간이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1억을 넘게 투자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약간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빚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등급을 정해서 일명 등급을 정해서 500부터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500, 400, 300, 200, 150 이런 식으로 이제 회원분들이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이곳에 같이 함께한 단원들 그 당시만 해도 10분이 좀 넘었어요. 그래서 10분들도 또 능력만큼 정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1억이 넘는 돈이 생겨서 이 공간 만들 때 그나마 빚을 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돈 들인 만큼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아껴 쓰는 것 같고 자기 집처럼 생활하는 우리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공연을 하러 오시고 또 관람을 하시면서 지하 2층에 이런 세상이 있을 줄이야. 밖에서 보는 곳하고 실제로 들어와서 공연할 때와 그냥 관람할 때 그 느낌은 굉장히 좋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흡족하고 다만 아쉬운 건 정식 극장 등록이 안 돼서 그게 최고 속상한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잘 유지해가지고 의정부에 아주 공연하기도 좋고 관람하기도 좋은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30평 공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가 그 공간들을 쭉 보면서 그때 그 항상 감독님이 소원이 그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소극장하고 의정부에 소극장이 하나도 없는데 소극장하고 또 이렇게 정말 마음대로 그 정말 그 소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항상 이제 그걸 봤는데 그런 거 없이 정말 편하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정말 마련하는 게 나의 그 살판에서의 마지막 목표다. 뭐 막 비장하게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그 한 사람의 의지와 또 이제 그것을 같이 그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그 의지가 모여서 정말 이런 훌륭한 공간이 탄생하지 않았나 싶고 뭐 사실은 정말 재원을 그 모금하는데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저희가 몸으로도 굉장히 많이 떼었습니다. 아주 그냥 저희를 다 막노동을 우리 대표님이 시키셔가지고 막 2칠 저희가 다 했습니다. 2칠 저희가 다 하고 정말 그 바닥 도랑부터 다 그런 거 하고 뭐 그런 막노동뿐만 아니라 간의 수공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습복 바지 팔아서 저희가 하여튼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저희가 노력을 했기에 이런 훌륭한 그 공간이 마련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참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살파는 에테프라자 지하 2층 전체 160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거와 바닥 및 벽체 공사, 방음 공사와 전기 공사까지는 전문가가 했지만 페인트 칠과 인테리어는 단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특히 극장은 방음에도 신경을 써야 했고 객석도 직접 제작하는 등 부족한 재원을 단원들의 노동력으로 메꿔가며 더딘 손재주로 우리가 오랫동안 있을 보금자리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2015년에) 여기 그 6월 달에 개관식을 5월. 했었죠. 예, 6월 달에 개관식을 한 걸로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때 개관식 할 때만 해도 객석이 없었죠. 맞아요. 예, 한 1년 정도 있다가 객석이 생겼습니다. 개관식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죠? 조명도 없었고 예, 형광등. 네, 바닥도 이런 플로어도 아니고 그냥 세면 바닥에 그냥 의자 같은 것들 갖다 놓고 식탁 갖다 놓고 그래도 살파를 아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찾아와 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이 공간이 정말 극장처럼 잘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는 아주 감사의 말씀들도 많이 전해주고 가셨죠. 네. 그 바깥의 복도에 그때는 지금 리모델링이 돼서 없는데 다시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후원나무라는 게 있었잖아요. 사과나무 같이 생긴 맞아요, 거. 맞아요. 예, 거기에 주렁주렁 회원님들 이름 다 달렸잖아요. 들어가고 네. 예, 저희 식구들 이름도 다 들어가고 네, 예, 그만큼 여기를 가족들과 회원님들과 단원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든 그런 뜻깊은 그치. 공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회원님들의 그 활동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건 사실 좀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일 큰 변화라고 한다면 우리 저쪽 공간에 있을 때만 해도 안에서 공연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못했죠. 행복로로 나가거나 네. 어디 저 공원으로 간다거나 이런데 바깥쪽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극장이 생기면서 바깥으로 돌아다니기보다는 안에서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회원 단체에서는 극장이 생김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변화가 많았죠. 저희 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또 위치가 지하철하고 바로 지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또 이렇게 극장이 있다 보니까 항상 밖으로 나가서 공연장을 또 섭외도 해야 되고 했었는데 단원님들이 다 해줬지만 했었는데 일단은 살판 마을극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여기서 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가까이서 옷도 갈아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할 수도 있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장애인분들 수업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분들이 수업을 하는데 사실은 편안한 장소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이제 수업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정말 그 뭐 어르신들이나 또 아니면은 그 청소년 그 학생들이 와서 정말 편안하게 수업 받을 수 있는 장도 있고 또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되니까 정말 이런 소극장으로 인해서 또 이런 공간으로 인해서 그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정말 감동스럽다고 그러나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일을 저희가 할 수 있어서 저는 특히 이런 소극장과 이 연습 공간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여기 생기기 전에는 일단 제가 대학생들 전수를 계속 했죠, 해마다. 그럼 이제 밖에 나가서 찾고 돌아다니고 뭐 썩음썩음해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이제 전수 생활을 했었는데 이곳 생기면서부터는 뭐 장소에 대한 고민들을 할 이유도 없고 학생들도 당연히 살판에서 하면 좋겠다는 아주 우습게도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잠도 잘 수 있고 또 씻을 수 있고 또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네, 엄청난 공간인 것 같아서 전수도 진행을 하고 또 프리북춤도 마찬가지로 전수를 하게 되면 밖이 아닌 이곳에서 편하게 먹고 자고 마시고 너무 힘들어서 뭐 햇볕으로 한번 나갑시다 이러지 않는 이상은 이곳을 나가지 않는 것 같고 정말 아쉬운 거는 햇볕이 그립다는 거 그거 말고는 뭐 최상의 장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굳이 더 하자면 뭐 저는 계속 같은 얘기지만 휠체어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예. 저희가 다 정말 이런 거를 저희가 개관을 할 때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염두에 뒀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장애분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정말 들어갈 수 있는 그분들이 이제 그 이동권의 자유를 외치고 있는데 정말 저도 뭐 그 별로 몰랐었는데 같이 이제 다녀보니까 정말 그분들이 다닐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님이랑 감독님이랑 또 이제 이거 여기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그런 분들도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것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예. 살판이 자리한 혜태프라자는 의정부시의 랜드마크였던 만큼 의정부역 3번 출구에서 바로 보이는 건물입니다. 살판으로 오실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의정부역 3번 출구에서 혜태프라자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안쪽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지하 2층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3번 출구 앞에 택시 승강장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의정부 지하상가를 통해 살판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길이지요. 마지막 3번째로는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에서 지하상가로 들어오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의정부역에서 지하상가로 연결된 통로를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도 매우 편리하게 오실 수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쾌적하게 방문하실 수 있답니다. 바로 전에 봤던 영상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하상가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접근성이 되게 좋고, 예, 방문하시기도 되게 좋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그 좋은 점도 있지만은 나쁜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쁜 점, 혹시 나쁜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은 1층 지하 1층에서의 그 소음. 저는 그리고 연극 여기 그 초청해서 연극 진행할 때 네네. 배경음이 있으면 안 들리는데 배경음이 없으면은 위에서 나오는 그 소음이 많이 들려갖고 연극 관람할 때 참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이 소음이 여기서 나는 거 아니에요? 네, 저 지금 방에서는 쿵쿵 소리. 저 방 아니에요. 목소리고 지금 쿵쿵 소리는 계속 들리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가 그래서 지하 2층에 콜라텍이 있고 또 지하 하나 더 내려가면은 귀가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할렐루야, 아멘, 주여!를 찾는 교회가 있고 저희가 가운데 또 극장이 있고 서로 뭐 그냥 시끄럽게 잘 살고 있긴 하지만 낮 공연은 사실 풍물 공연, 시끄러운 공연 아니면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연극 공연 같은 경우는 낮 공연 대관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저희가 매마금 시간도 영업 시간이 끝난 7시 반에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있죠. 예. 살판 마을극장은 혜태프라자 지하 2층 160평 공간에서 최대한 넓게 설계하여 가로 11m, 세로 11m, 전체 60평으로 준공했습니다. 극장이 생겼으니 공연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극장에서 우리가 기획하는 특별한 무대를 정기적으로 만들어 보자는 마음으로 살판 단원들이 의기투합하여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매마금 살판 나는 날 상설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2017년 2월 24일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부제목도 없고 촬영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대를 채우기에도 바쁜 단원들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단원들이 연습한 것을 무대에서 선보이자는 가벼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가무학 열전,
풍물 강대전이라는 부제로 명인들을 초청하기도 했고 살판의 창작 작품인 살판 뻘산대 탈놀이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체 기획과 초청 공연과 공모 사업으로 지역 예술단체는 물론 전국의 예술단체를 초청하여 춤과 소리와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수준 높은 공연 무대를 선보이며 진행해온 살판 마을극장의 매막음 살판 나는 날은 살판 단원들이 출연자로 또 스텝으로 참여하며 현재까지 50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그 2016년에 개관을 하고 17, 18년, 19년까지 엄청 그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엄청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점점 활력이 있는 공간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네. 코로나19가 터지게 됐었죠. 바로 2020년 1월 그때 전만 해도 뭐 중국에서 뭐가 있네 없네 뭐 퍼지네 그러다가 팬데믹 선언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도 안전하지가 않다. 바로 그때쯤 정월 대보름 행사 취소하고 그리고 그때 1월 매막음 쉼 없이 달려왔던 그 매막음을 한 번 취소를 하게 됐었죠. 그때만 해도 뭐 돼지열병이나 뭐 조류독감 뭐 이런 것들처럼 뭐 한 달 정도 있으면 지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있었는데 그게 벌써 2년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코로나와 함께 있었던 그 2년 동안 그 살판도 그렇고 회원 단체들도 그렇고 어려운 점이 많았었을 텐데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한비가 제일 그래도 심하게 타격을 많이 받았죠. 네, 저희는 그 토요일이 수업이어서 그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그 많이 저희 회원분들이신데 이제 그분들이 회사에서 조금만 이제 그 환자분들이 많이 생기면 공문이 다 내려오나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개인적인 행동을 하게 돼서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책임을 묻겠다라는 공문들이 이제 내려오고 또 뭐 좀 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분들이 수업을 하러 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겠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냥 좀 당분간 쉬어보고 그러고서 이제 좀 괜찮아지면 나오겠습니다. 그런 게 벌써 이제 2년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수업을 못 하시는 분들도 늘고 또 공연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그 이제 공연을 하게 될 때 이제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공연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 다 부담이 느껴진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공연을 좀 당분간 쉬겠습니다. 그런 게 이제 2년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회원도 거의 뭐 한 10명 정도 이렇게 꾸준히 나오셔서 연습하고 활동했었는데 못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뭐 코로나가 상황이 좀 개선이 되면 나오겠다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이제 개선이 안 되니까. 한마당은 어떠셨어요? 저희 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보다도 이게 자유 부인들이 많아요. 낮에는 시간이 좀 있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그치만 이게 방역 지침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나올 수는 없었고 어느 정도 이제 좀 괜찮아지면 마스크 쓰고 거리 제한 두고 그렇게 해서 연습도 좀 하면서 2년 동안을 버텨왔어요. 버텨왔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완전히 풀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풀어질까 하는 그런 기대가 언젠가는 풀어지겠죠. 어차피 더불어서 사는 사이기 때문에 이거 항상 폐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잠깐 쉬면은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거리두기 네.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막 이런 거 생기고 하면서 잠깐 쉬었다가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은
다시 또 전면적으로 다시 쉬었다가 그렇죠. 예. 뭐 만나서 하는 어떤 그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엄청 그 모임 자체가 되게 어려웠었던 그런 시기였었죠. 네네네. 예술단체 같은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그런 것들도 전면적으로 모든 게 다 없어졌었고 상당히 그 살판 창단 올해가 30주년인데 30주년 동안 어려웠던 점들이 많았었겠지만은 아마 가장 큰 위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살판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감독님 어떻게 지나셨나요? 코로나. 코로나19. 그쵸? 보통 코로나 전으로 따지면은 1, 2월, 8월 이 정도는 워낙에도 공연이 없는 그런 시기라서 이제 단원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던 거에 비해 코로나가 이제 나타나면서 공연들이 할 수 없는 상황, 일단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뭐 촬영 공연을 하겠다 이런 생각들도 해내지 못했었고, 그래서 언제쯤 공연할 수 있을까 계속 이제 손만 꼽아서 이제 기다리고 했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영상 촬영 공연이나 비대면 촬영 공연 이게 생기면서부터는 그나마 관객 없이 그냥 우리들끼리 그냥 공연만 해서 아쉬운 점들이 있었지만 그렇게라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또한 이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다른 데를 빌려서 또 비대면 촬영 공연을 해야 된다면 그만큼의 또 비용 지출도 들어가고 그랬을 텐데 정말로 다행히도 저희 공간에서 편안하게 좀 촬영 공연을 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은 것 같았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50여 차례를 진행했지만 만일 취소나 연기 없이 진행했더라면 59회를 진행했을 겁니다. 살판 마을극장의 매막음 살판 나는 날을 멈추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코로나19 바이러스였습니다.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행사도 정해졌던 거를 못하는 것도 여러 개 있고, 또 대면 공연에서 비대면 공연으로 또 바뀐 행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일단 가장 어려운 점은 그런 것 같아요. 생동감, 관객과의 소통. 비대면 공연을 하면서부터 그 에너지가 혼자 내야 되는 거죠. 관객한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혼자만의 열기나 의지 또 신명을 또 끌어내서 그걸 촬영을 해야 하니까 그 부분들이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과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촬영 공연을 해서 인터넷에 올린다고 해서 그 공연이 어떤 감동으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까. 저도 가끔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이제 공연하는 걸 보면 생각보다 많이 그 감동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진짜 수많은 연습, 노력, 그런 결과물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관객들에게 얼마만큼 다가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속상하고 또 가장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살판 마을극장의 엔지니어 겸 타악 단원으로 있는 이수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나서 팬데믹 상황이 닥치고 나서야 여기서 공연하는 것들에 어떻게 하면 관객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가 제일 큰 걱정이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타악 단원이기 때문에 그냥 공연을 할 수 없음에 이제 슬퍼하기만 했었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 공연을 어떻게든 이제 온라인으로 옮겨서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면서 이제 좀 성장을 했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핸드폰으로 페이스북 같은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중계를 했었습니다. 극장 한 켠에 핸드폰을 걸어놓고 딱 한 대로 이제 중계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이 생중계에도 맞지 않는 플랫폼이기도 하고 또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화질적으로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계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찾아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뭐 카메라 스위처도 분백이라고 하죠. 그것도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도 좋은 걸로 구입을 하고 노트북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막 하나하나를 독학하면서 이 극장의 중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처음에는 이제 골치 아프고 어려웠던 것들이 어느 순간 지나니까 좀 편하게 해서 이제 중계를 진행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그걸 좀 만들게 됐지만 단원들의 어떤 도움과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던 그런 것 덕분에 좀 잘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진짜 뭐 예술 단체라면 다들 고민을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는 일단은 의정부에서 되게 오래 활동한 팀이고 또 민간 극장 치고는 굉장히 규모가 큰 단체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 의정부에 있는 모든 예술인들에게 함께 사용하자는 의미로 또 중계 시스템을 구축한 거기도 해요. 이 극장이 뭐 폐쇄적으로 저희만 쓰는 것도 아니고 이 극장을 드나드는 누군가 또 아무나 중계가 필요하면은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곳이든지 이렇게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먼저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찾아가지고 이렇게 막 모든 예술 단체가 다 중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살판 같은 팀이 극장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 있는 살판 같은 팀이 어느 지역에서든 하나씩 있어서 그 지역구 예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뭐 중계 시스템, 뭐 중계 뭐 이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코로나19로 인해 멈춰버린 공연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살판 마을극장의 영상 장비를 구축하여 비대면 공연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매마금 살판 나는 날을 지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작했지만 전문 예술단체는 물론 생활예술단체들도 비대면 공연을 하기 위해서 살판 마을극장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팬데믹 시대의 살판 마을극장의 적응과 생존은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위한 소중한 공간으로서 새로운 의미를 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저희가 살판 마을 극장이 있어서 그나마 정말 그 코로나 19를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 드는 이유가 비대면 어떤 촬영 공연 할 수 있는 장소를 갖고 있었다는 부분. 네. 뭐 그 맞습니다. 웬만한 예술단체들은 자기네 극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조차도 되게 하기 어려운데 그런 어떤 공간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다행스럽게 네. 극복하고 또 생존할 수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 그 19에 대해서 그 어려웠던 점이나 이런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네. 그 저기 뭐 연습하거나 수업하거나 이러면서 네. 또 좀 애로사항 같은 게 있었지 않았어요? 애로사항은 마스크 쓰고 한다는 자체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그 다 모인다는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요. 왜냐면 굉장히 불안감이 엄습해왔기 때문에 가족들이 왜 이런 때 나가느냐 그러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까지 이 살판 마을극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중점으로 해서 그대로 버텨온 것 같아요. 언젠가는 열어지겠지 하고는. 그래서 지금까지 잘 견뎌오고는 있습니다. 현재 살판 마을극장 감사합니다. 그 멘트는 잘려요. 아니, 저도 그 수업을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안에 이제 습기가 차는 건 물론이고 숨도 네, 차고 맞아요. 정말 그 수업 진행하기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회원님들도 엄청 힘드셨겠죠. 이때 근데 쓰다 보니까 그래도 적응이 돼서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게 모든 게 다 적응하기 나름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회원반들도 그렇게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했지만 저희 살판 문화학교에서도 다 그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스크를 쓰는 자체는 힘들었지만 그런 게 또 그 학생분들한테 굉장히 또 신뢰감을 줬던 부분이 아닌가. 예, 그래도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왔다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지키고 마스크 쓰고 수업하고 뭐 그래도 뭐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그랬던 것도 다 이제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름 철저히 하면서 수업을 하니까 그분들이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으로 왔었으나 그래도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마음을 놓으시지 않았나. 저희가 그 방역을 그래도 열심히 한 덕분에. 제일 네, 아쉬운 게 들었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네네네. 제일 아쉬운 게 뭐였냐면 저희 한마당 팀에서는 대부분 수업이 끝나면 점심을 여기 살판에서 같이 먹었거든요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수업 끝나고 그냥 각자 뿔뿔이 헤어지니까 이게 이상하게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솔직히 이게 모든 게 먹는 자리에서 정이 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살판에서 그런 역할을 해줬었는데 같이 모여서 식사를 못하니까 그게 제일 많이 아쉬웠어요. 우리 회원분들이 식사를 안 하셔가지고 올해는 김장김치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장을 20kg나 덜 했다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김장도 좀 덜하게 됐군요. 그래도 그 풍물은 마스크를 하고 연습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네네.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는 대금반이었습니다. 아 맞다. 뭘 부르면 이제 비말이 이제 나오니까 거리두기가 한 2단계만 넘어가더라도 휴강. 예. 계속 못 모이고 있죠 지금까지도. 내년에 상황이 좋아져야 될 텐데. 혹시 이 네. 코로나가 장기화 된다면 더 막 지금 저도 부스터샷을 맞고 어제 부스터샷을 저는 맞았지만은 금요일에 맞았습니다. 이 부스터샷을 맞고 이렇게 해더라도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고 꽤 오래 같이 살게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어떻게 적응을 하고 변화를 해야 할까요? 근데 그게 막는다고 내가 뭐 방 안에만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막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호흡하면서 더불어서 그냥 같이 살아가는 방법뿐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코로나가 계속 종식이 안 되고 자꾸 변이로 또 생기고 하잖아요. 한번 막으면. 근데 그게 계속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활동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쵸?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야지 우리 나라가 살아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방역 지키면서 활동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질문이 참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될지를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게 더 크게 이 팬데믹이 진행이 되면은 어떨 걸까라는 정말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얼굴이 아니네요. 정말 탄소 제로 시대를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정말 환경 보존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극도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안 웃긴 말 하시면서 그렇게 웃으시고 어떡합니까 지금. 아유,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 저희 인류가 그 자연을 훼손하고 그랬던 결과물인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정신들을 차려야 되는 게 아닐까. 저도 지금 뭐 계속 종이컵을 쓰고 비닐을 쓰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거 정말 이 질문을 받으면서 정말 우리들이 정말 한 번 더 심각하게 자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 처음에 그 터져갖고 마스크를 쓰게 될 때 네. 저는 진짜 미세먼지 때문에도 마스크를 썼었지만은 미세먼지 때문에 썼던 마스크도 엄청 답답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는 바람에 되게 엄청 그 생활에 불편함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게 더 편하잖아요. 네. 감기도 안 걸려요. 네, 감기가 안 걸리잖아요. 네. 그리고 또 처음에 그 막 그 수기 작성하고 방명록 작성하고 네. 이런 거 얼마나 귀찮았습니까만은 지금은 어디 들어가면은 뭐 쓸데없나 이러고 있고 QR 코드 이런 것도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만큼 코로나19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은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럽게 함께 적응을 해 나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안 되겠지만은 장기화 되더라도 어떤 그에 따라서 또 적응하고 함께 또 우리는 우리대로 삶의 방식을 이어나갈 수 있게끔 또 노력하면서 살게 되지 않을까 뭐 네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면역력을 키워서 이겨야죠. 코로나19를 이겨야죠. 홍삼. 코로나19가 처음 창궐한 2020년 1월, 2월, 또 3월이 지나갔을 때 살파는 하염없이 멈춰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또한 언제까지고 극장을 비워둘 수도 없었습니다. 텅 빈 극장에서 살파는 살판의 방법으로 시대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고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우리의 시대를 위로하고자 그리고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모아 살판이 창작한 살얼 잃었다 판꽃으로 코로나19 예술로 기록 팬데믹 시대 민간극장의 변화와 적응 기록을 마치겠습니다. 역행을 이겨내자. 학기 잠시는 문을 놓아라.